지금 대한민국은 역설의 나라입니다. 아파트 매물은 쏟아지는데 살 집이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전세 가격은 오릅니다. 지방엔 1억을 깎아줘도 사람이 안 오는데 서울에선 번호표를 뽑아야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빈집이 무너져 내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신혼부부는 보증금을 들고도 계약서조차 못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나라, 같은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었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오르면 오른다고 난리, 내리면 내린다고 난리. 정부가 규제를 풀면 투기 조장이라 하고 규제를 조이면 공급 절벽이라고 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소용돌이 한복판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수백만 명의 실수요자들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건 복잡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집 하나를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그 어느 쪽도 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현실, 지금부터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물이 40%나 늘었는데 왜 살 집은 없는 걸까요? 서울 강남 부동산 중개소 앞에 매물 리스트가 길게 붙어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보기 드문 풍경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매물수가 40% 가까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그런데 같은 시간 서울 지역의 한 신혼부부는 10번 이상 부동산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3달째 집을 보러 다녔지만 마음에 드는 매물은 이미 계약이 됐거나 집주인이 월세로 돌렸거나 가격이 올라 있었습니다. 매물이 넘친다는 시장에서 이들에게 들어갈 집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핵심은 매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쏟아지는 매물은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도 물건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류가 다가오면서 세금 폭탄을 막기 전에 팔아버리려는 움직임이 강남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나오는 매물은 실수요자가 살 수 있는 전세 물건이 아니라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사야만 이용 가능한 매매 물건입니다. 집은 늘어났는데 전셋집은 줄고 매물은 넘치는데 살 집은 없는 이 기묘한 역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첫 번째 민낯입니다. 매물이 쏟아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등을 떠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 정확히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걸까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류는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기본 세금보다 훨씬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기본 세율의 20%의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즉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26%에서 65%로 크게 뜁니다. 3주택자 이상의 경우는 기본 세율의 30%의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75%에 달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인 양도세의 10%까지 합치면 수익의 무려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건강보험료도 줄여주던 각종 인센티브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우호적이었던 세금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엔 외국인까지 겨냥했습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의 자금 출처를 들여다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매각 대금을 부동산 투자에 활용한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다주택자든 임대사업자든 외국인이든 집을 쌓아두고 시장을 왜곡하지 말라. 집을 가진 자들에게 팔라는 신호를 전방위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매물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매물이 늘면 거래가 늘어야 정상인데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팔겠다고 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한 상황. 도대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온 매물이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팔리던 그 강남에서 이제는 시세보다 5억 원이나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고도 주인을 못 찾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억을 깎아줘도 안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왜냐면 깎인 가격이 대부분 20억이 넘기 때문입니다. 구청에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를 전수조사한 자료를 보면 현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강남 서초 일대의 실제 거래 건수는 매물이 늘어난 것과 반대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매물이 40% 늘어나는 동안 거래는 되레 감소한 겁니다. 집을 팔겠다고 내놓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값이 조정됐다고 해봤자 여전히 수십억이고 대출 규제는 촘촘하게 묶여 있습니다. 자금 조달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매수자는 감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팔겠다는 사람과 사겠다는 사람이 같은 시장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만나지 못하는 동맥경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집을 못 사는 실수요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전세로 눈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전세 물량이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3%가 감소했습니다. 경기도는 더 심합니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집을 못 사서 전세를 구하러 왔더니 전세 물건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집주인들이 전세를 빼고 월세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실거주 의무 정책 강화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는 물건들이 늘었습니다. 갭 투자를 차단하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수요 자체도 줄었고 전세 사기 여파로 집주인들이 법적 분쟁을 피하려
월세를 선호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전셋값 54주 연속 상승입니다. 1년이 넘도록 전세 가격이 매주 오르고 있습니다. 매매를 포기하고 전세라도 살겠다는 서민들에게 시장은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문제, 내려도 거래가 안 돼 문제, 전세는 마르고 월세는 오르는 상황. 서울은 그야말로 사방이 막힌 미로처럼 보입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서울은 집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방은 집이 남아 돌아서 난리입니다. 다 지어놓고도 주인을 못 찾은 집, 악성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3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한 미분양이 아닙니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집, 즉 이미 다 지어놓고도 1년이 넘도록 빈집으로 서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그 수가 무려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3만 가구 중 85%가 지방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매물이 귀해서 난리인데 지방에서는 아파트가 텅 빈 채로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1억 원 깎아줘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들. 시행사는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하는 처지이고 시공사는 공사비를 못 받아 도산 위기에 몰립니다. 지방 건설 경기는 말 그대로 침몰 중입니다. 시공사와 시행사를 종종 헷갈려 하는데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시행사는 어떤 아파트를 지을지 기획하고 건물이 들어설 땅을 매입하며 공사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은행에서 빌리는 PF 대출, 최종적으로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일까지 프로젝트의 처음과 끝을 모두 책임지는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특히 사업이 성공하면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가지만 미분양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장 큰 위험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이 도면대로 건물을 지어주세요라는 의뢰도급을 받아 현장에서 인부들과 중장비를 동원해 건물을 튼튼하게 직접 올리는 역할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 아파트 브랜드인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바로 시공사입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분양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공사를 해준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안전하게 공사비를 받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건설사가 시행과 시공을 함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그림을 그리고 돈을 대는 곳은 시행사, 그 돈을 받고 설계도대로 벽돌을 쌓는 곳은 시공사입니다. 미분양이 쌓이면 건설사는 자금난을 겪고 자금난이 심해지면 신규 공급이 끊깁니다. 그리고 공급이 끊기면 수년 뒤 다시 집이 부족해지는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지방의 현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분양보다 더 충격적인 풍경이 지방 곳곳에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구도심 골목을 걷다 보면 무너져 내리는 집들을 만납니다. 창문은 깨졌고 지붕은 내려앉았으며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떠난 집, 빈집입니다. 충남 한 곳에서만 이런 빈집이 1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이 빈집들은 단순히 흉물스러운 게 아닙니다. 지역 범죄의 온상이 되고 인근 집값을 끌어내리며 지역 공동체 자체를 와해시킵니다. 사람이 없으니 가게가 문을 닫고 가게가 문을 닫으니 더 많은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 이것이 지방 소멸의 실제 모습입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나섰습니다. LH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LH는 감정가의 83%에서 90% 선에서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건설사들은 거부했습니다. 그 가격에 팔면 우리가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LH의 매입 실적은 목표치의 고작 3%에 머물렀습니다. 정부가 손을 내밀었는데 현장이 그 손을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매입 가격의 간극, 정책과 현실의 엇박자. 지방은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붕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은 동맥경화, 지방은 괴사 상태라면 우리는 이 부동산 시장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동맥경화 상태입니다. 규제와 세금이라는 혈전이 막혀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는 안 되고 전세는 마르고 실수요자는 사지도 못하고 빌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의도는 시장 안정이었겠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전세난과 거래 공백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볼 때 이 정책을 통해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안책으로 당분간 미비하게나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멈출 줄 모르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낮추는 효과도 다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은 괴사 상태입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건설사가 무너지고 빈집이 마을을 집어삼키며 사람들이 떠나는 악순환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은 나오고 있지만 속도와 규모 모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핵심 문제는 하나입니다. 양극화입니다. 서울과 지방, 가진 자와 없는 자, 집값이 올라도 살 수 없는 사람과 내려도 살 사람이 없는 동네, 하나의 나라 안에서 전혀 다른 두 개의 시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는 단순히 경제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전세를 못 구한 신혼부부의 좌절이고 지방에서 텅 빈 아파트를 보며 자금난을 버티는 건설사 직원의 고민이며 무너져 내리는 빈집 옆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노인의 한숨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 매도자도 매수자도 섣불리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보면 급하게 팔자니 급매로 손해를 보고 기다리자니 세금 폭탄이 올 수 있는 딜레마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신호를 보이는데 지금 사자니 찜찜하고 기다리자니 전세난에 밀려 당장 살 곳이 없어지는 이중고입니다. 단기적으로 서울 집값은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매물은 계속 나오고 있고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한 대규모 반등을 이끌
수요가 뒷받침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무리한 추격 매수, 즉 영끌 대출로 비싼 가격에 사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주 발표될 정부의 세입자 보호 대책입니다. 전세 물량을 시장에 다시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 나오느냐, 아니면 또 다른 규제로 집주인을 압박하느냐에 따라 전세 시장의 향방이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지방 건설 경기 부양책의 구체성입니다. LH 매입 가격 현실화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이 실제로 나온다면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을 막고 악순환을 끊을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정책 발표 하나하나에 흔들리는 민감한 시기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도 전략이고 정보를 쌓는 것도 투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주 발표될 정책을 실시간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